자, 어쨌건 외국인의 이 무서운 매도세, 이거를 그냥 뭐 개인들이 정말 공격적으로 받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나마 이 정도 지수가 버티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 이 개인들의 매수세로 이게 이 하방이 지켜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지금 지수가 지금 지수일까요? 아, 난 5천도 깨졌을 것 같아. 저는 그렇게는 안 깨졌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손실 보면서 팔지는 않았을 그러니까 것이다. 결국은 열심히 받아주고 자기들이 그 삼성전자하고 또 최근에 하이닉스만 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비중이 또 워낙에 커져버린 거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펀드나 이런 쪽에서 기본적으로 비중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팔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안 했었으면 지수는 지금보다 더 낮았겠지만 외국인들이 지금처럼 팔지는 않았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매도세가 엄청 강한 거는 워낙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올랐었던 측면의 반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시가총액이 6천조가 넘지 않나요? 6천조 넘는 지난번에 7천조 얘기 나왔었는데 뭐 빠졌으니까 빠졌으니까 6천조, 네. 6천조 뭐 어바운트 그 정도라고 한다면 6천조에서 6조 원이면 1%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은 이제 그 금액만 보면 엄청 커 보이잖아요. 일 똑같아요. 저기 지수 8천에서 5% 빠지면은 400포인트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수만 보면 이렇게 빠졌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400포인트거든요. 근데 이게 지수 3천에서 500포인트가 빠지면 15%거든요. 이 17%거든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프로그램 매도가 정말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외인의 이 의도를. 외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선물도 쇼패팅 들어가 있는 상태고 하방 베팅이 상당히 돼 있었잖아요. 조정을 좀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래서 어제 우리가 상승으로 끝나서 야, 어제 우리가 이겼네. 그 외인들이 손실 봤네. 이랬거든요. 저는 그 말씀 제가 저기 3월 달인가도 한번 드렸었어요. 제가 대표님하고는 안 했었는데 외국인들 저 왜 멍청하게 맨날 깨지는 짓을 계속 하고 있지? 3월에 이겨버리더라고요. 트럼프가 전쟁하면서. 뭔 또 다른 꿍꿍이가 있나? 별 의심을 다 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선 조정을 염두에 두고 베팅을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뭐 반도체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걸 못했었고 지금 현재 그림 자체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기서 장이 빠진다, 부러진다 했을 때 완전히 뭐 날아갈 정도로 부러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파생해서 이렇게 또 크게 이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러게 뭐 보니까 뭐 콜, 풋 어중간하게도 샀더라고. 그러니까 방향성을 자기들도 확실히 못하니까. 네, 지금은 아마 선물만 좀 매도가 많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러한 와중에 오늘 환율이 1,500원이 넘어버렸어요. 내가 이 주식시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뭘까? 주식을 안 팔고 그나마 조금 있던 달러를 오늘 다 팔아버렸네. 어떻습니까? 이 환율 때문에 더 외인들의 그 매도가 더 세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게 일시적일 것이냐. 지금 이제 환율 급등하는 거는 오늘 국채 금리 맞물려 가지고 좀 움직이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이야 달러는 어쨌든 간에 뭐 5% 하든 뭐 하든 그 기본 수요라는 게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좀 민감하게 위로 튀어버리면은 그 반작용은 분명히 나오는 데다가 주식시장 또 이렇게 불안정하면은 당연히 매물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 계속 드리는 게 지금 3월 달까지 한 730억 달러 정도 경상수지 흑자 났거든요. 4월은 더 많을 거고 5월도 지금 추세로 보면 안 꺾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펀더멘탈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수급상의 문제라고 본다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크게 고민할 건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외인의 지금 매도가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계속 우리가 좀 받아내고는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그 삼성증권의 그 외인 직접 투자라든가 뭐 이런저런 것들 통해서 외인 자금의 수급이 좀 들어올 걸 기대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들어오는 자금이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나가는 것들은 헤지펀드들 좀 단기성, 차익 실현 이런 게 좀 크니까 지금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근데 또 그런 것들 어떤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투자를 편익을 개선한다고 했을 때는 장이 좋을 땐 많이 들어오는데 장 조정받기 시작하면 또 눈치 보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당장의 수급보다는
조금 나중을 위해서 좋을 거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이 수급과 관련해서 수급의 확실한 주체가 이제 개인이긴 한데 지금 걱정되는 게 뭐 국민연금도 지금 이제 풀로 가득 찼다. 14% 비중인가 그렇죠? 근데 지금 뭐 25%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냥 덜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 어떻게 이 수급과 관련해서 고민이 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국민연금 관련된 부분들은 올라서 그렇게 늘어난 거잖아요. 투자를 늘려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죠. 뭐 언제든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 정부의 증시 부양 스탠스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게 쉬울까? 네, 저는 일단 그 부분은 좀 회의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내지 않았었으면 지수는 더 빠졌겠지만 그렇죠. 지금처럼 팔지 못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지금 적극적으로 사들어오는 개인 투자들의 자금이 소액 자금들보다는 큰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 자금들이 어디에 집중됐냐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집중이 됐단 말이죠. 그럼 저는 이게 사이클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어떤 AI 경제의 어떤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다라는 확신만 더 가중이 된다 그러면 이 자금들은 사실은 지금 좀 비싸게 샀어도 이게 본전오면 나가는 자금이 아니라 이게 장기적으로 잠길 가능성이 있는 자금들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자금 들어오는 것들은 보통 정기예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제가 2월인가 3월에 봤을 때도 20몇 조가 옮겼었는데 지금 훨씬 더 많이 들어왔을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매각 자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실제로. 고객 예탁금이 이번 주간 보면은 늘어날 때는 몇 조 단위로 늘어나요. 빠질 때는 뭐 몇천억, 뭐 1, 2조 빠지거나 이러는데 심지어 한 이틀 연속은 5조 단위로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부동산 투자 자금이라든지 정기예금 자금들은 정말 안전자산 투자하는 자금들이잖아요. 그리고 단기 자금이 아니라 이거는 중장기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고비만 넘어가면 근데 이 자금들의 성격이 또 뭐냐면 주가를 땡기는 자금들은 아니에요. 내가 싸게 사고 싶은 자금들인 거지. 받쳐서 사는 거지. 그쵸, 네. 그런 자금들의 성격을 놓고 본다고 그러면은 일단은 이 하방의 리스크는 지금에서는 저는 조금 더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아주 심각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결국 돌아서는 트리거는 어디에서 나올 거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외국인밖에 없어요. 결국 외국인의 매도세가 스톱이 되는 외국인들이 매수로 팔아놓고 시간 지나니까 27년이 아니라 28년도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고 AI 사이클 관련돼 가지고 특별한 노이즈가 없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안 들어올까요? PER 6배, 5배짜리 회사에? 그렇지. 그리고 지금 우리 MSCI 선진국 지수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그게 아마 다음 달에 워치- 선진지수의 관찰 대상국 지정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제도를 지금 엄청 많이 열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삼성증권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별한 저거 아니면 이번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강력한 수급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건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137조 8조 이런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왔는데 지금 의외로 코스닥으로 그 돈이 안 들어간다 해서 코스닥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고민이 크더라고요. 그거 이제 연초에 그 거래소가 막 지수가 급등을 하니까 이제 뭐 막 그랬었잖아요. 코스닥 3천 얘기하고 할 때. 막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서도 코스닥은 지금 3천을 논할 때가 아니고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그 안에 있는 걸 3천을 만들면 말 그대로 거품이 돼 버리는데. 그렇죠. 이제 그 말씀 드렸다가 제가 항의 전화도 받았다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코스닥하고 거래소의 차이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코스닥 쪽이 살아나려면 지금도 정부에서 나서 가지고 몇 가지 조치들을 취하잖아요. 동전주 퇴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몇 가지 이제 요인들을 강화시키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조금 구체화돼주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성장 펀드 뭐 이런 쪽에서 이제 투자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면 쉬어가는 타이밍에서는 의외로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지금 사실은 지지난주부터 계속 들렸던 얘기가 이건 일반 투자자들이 아니라 이제 여의도에서 좀 한다고 하는 그 투자자들 있잖아요. 전업하거나 뭐 과거에 매니저였던 사람들이 그 바이오 조였던 사람들은 바이오 끝까지 버티다가 못 견디고 지지난주 손절했다. 이번 주 난 더 이상 이거 못 하겠다.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오 쪽은 오늘도 빠졌는데 오를 때는 안 오르고 빠질 때는 같이 빠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만약에 지수만 좀 안정이 된다면 그리고 끌어올라가지 못하고 유지만 된다면은 거기에서는 오히려 틈새가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버리긴 좀 늦지 않았나? 예, 좀 지켜보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우리가 다음 주 좀 시장이 돌아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되는 뭐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같은 차트상으로 이미 과열 시그널은 지지난주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과열인데 저라면은 갖고 있는 건 안 팔아도 더 사진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꾸역꾸역 지난주 올라가고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게 지수가 이제 하단만 어느 정도 다음 주 중에 보인다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좀 틈새 장세 연출 가능성이 좀 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 사회가 지금 성과급 가지고 노이즈가 심하잖아요. 역발상으로 생각하면은 만약에 성과급이 풀린다. 기업들 실적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소비주? 그렇죠. 소비주 쪽 요새 백화점 좋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시장이 간과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7월 달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통과시킬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저PBR주 관련된 부분들. 이건 정부 정책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고 거기와 관련된 얘기들이 어쨌든 어떤 시기로든 5월 말 6월 들어가면서는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생각보다 페널티가 강화되면 그게 하나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